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7월 19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1% 하락했고요. 코스닥 2포인트, 0.2%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외국인 기관이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을 각각 양매도를 했고요. 계속해서 이제 증시 자체가 좀 애매한 위치에서 어, 약하게 약세를 좀 보이고 있죠. 올라가는 듯 하면서도 다시 내려가는 그런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전에 제가 롤러코스터 장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롤러코스터만큼의 막 큰 폭의 변동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 서서히 증시로의 그런 약세, 힘이 좀 빠지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좀 들고 있고요. 간밤에 이제 금요일 저녁이었죠. 해외 증시도 좀 하락을 했고 오늘 니케이도 하락을 좀 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조금 반등을 했지만 지금 뭔가 분위기 자체가 코로나19와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또 같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금리 인상도 서서히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 연말쯤에는 이 국내에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뭔가 증시에는 좀 좋은 소식들이 서서히 이제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증시 파티가 끝나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증시를 좀 봤을 때는 뭔가 2차전지 관련주들, 그런 소재주나 아니면 음극재 같은 그런 주식들 있죠. 네, 그런 주식들이 좀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진단키트도 서서히 이제 반등을 하려고 했던 느낌이었고, 나머지 실적주들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확실히 그런 차이점이 보였고요. 자, 그래서 차트를 좀 보면 코스피 차트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네, 21선이 서서히 이제 아래로 굽어 가려고 하고 있고요. 크게 이제 음봉 두 개가 떨어진 이후에 반등을 이제 하는 듯 하면서 다시 한번 떨어뜨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지금 61선 위에서 위태롭게 자리를 좀 잡고 있지만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립니다. 이전에는 이제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 조정 구간에 고점을 갱신을 하면서 위로 점점 올라가는 느낌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고점을 넘지 못하고 그 중턱에서 다시 떨어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서서히 서서히 N자로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할 수도 있다. 그래서 61선을 이제 웬만하면 깨지 않았던 그런 흐름을 이때와 같이 좀 깨면 조금 더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개인 투자자 이외에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또 매도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전에 조금씩 매수했던 그 양을 그대로 다시 뱉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지분 누적 매수량은 개인만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작년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개인은 코스피를 100조 이상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만 100조 이상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기관과 외국인은 그때그때 빠지면서 다시 들어갔다가 빠지면서 그런 어느 일정 부분에 자산 운용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큰 하락이 왔을 때는 가장 크게 타격을 볼 수 있는 세력이 개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시길 바라고요. 지금은 이전과 좀 다른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확실히 잘 버팁니다. 코스닥은 아무래도 바이오주 뭐 그런 진단키트 종목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실적 회복주라 같은 그런 코스피보다는 확실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뭔가 나스닥 움직임이 좀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지금 나스닥도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한번 크게 떨어지는 경향을 보았을 때는 지금도 그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이죠. 코로나가 워낙 변수가 크게 지금 또 퍼지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죠. 자, 환율은 덕분에 또 10포인트, 10달러 오르면서 10원 오르면서 1150달러. 그래서 캔들상으로는 또 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환율이 높아지고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 지수를 보더라도 유럽 유로톡스죠. 2%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들어서 꽤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과 다우도 꽤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분위기 자체가 증시에는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종목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는 지금 관련주들 있죠. 지금 확실히 2차 전지와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증시를 조심스럽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 국채금리가 3.5% 떨어졌습니다. 급락하기 시작했고요. 자, 이 경기 회복의 대표적인 지표인 국채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점, 이것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저점을 계속해서 뚫고 내려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1.25% 떨어지면서 이전에 작년과 같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저는 실적주들을 여러분들께 좀 분할 매도, 지지선을 깨버리면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확실히 조심해야 될 때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 얘기 좀 길었는데요. 지금 증시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종목 선택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지금 저는 그 방향을 한번 잘 잡아서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증시 동향 이 정도로 보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300원 하락해서 24,800원 마무리했고요. 오전에 이제 잠깐 반등을 하다가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시간 외에도 좀 떨어졌고요. 확실히 이제 그 신주 상장 전이죠. 이제는 19일이고 내일 그다음에 내일 모레 신주가 상장이 되게 됩니다. 신주 상장 전에 보통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어느 정도 약세를 띄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이때까지 신주가 상장되었던 그 물량들이 그런 경향을 띄었던 패턴을 제가 보았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을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원자력 이슈와 같은 그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어떤 지지선을 다지면서 반등을 해주긴 합니다. 네, 확실히 좀 강세를 보이는 느낌이고요. 좀 강한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이 정도 박스권을 계속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000원 정도를 계속 지지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때그때마다 계속 두산중공업에서 새로운 소스가 또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또 새로운 소스가 등장해서 잠깐 오전에 반등을 좀 했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1선을 결국 하락 돌파를 했고요. 네, 아래로 떨어졌고 서서히 이제 여기서 23,000원을 지키는지 그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61선까지 올라왔고 좀 있으면 이제 61선과 21선이 좀 만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이렇게 이제 수렴하는 형식으로 좀 만난다면 두산중공업이 다시 한번 위로 살짝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에 21선이 좀 이렇게 꺾이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서 같이 이렇게 꺾여지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애매한 위치니까 확실히 매수하기에는 애매한 위치고요. 증시 움직임 자체도 지금 실적주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 얘기도 좀 나오고 코로나에 대한 그 가을 4차 대유행이 크게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보다는 지켜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산중공업이 이제 신주 상장이 된 이후에 그 신주 상장 물량을 떻게 소화가 되는지 지켜보시고 실제로 이제 소화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주식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주식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 주식 한 주당 그 순이익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그런 지표를 보았을 때는 뭐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은 변함없지만 한 주당 그 이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뭐 증권사들이나 이런 투자하시는 분들의 그런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식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가치가 희석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이제 뭐 여기에서 지금 플러스 알파라고 한다면 그 알파에 대해서는 바로 이제 적용이 안 되고 조금 서서히 적용될 가능성이 있죠. 두산중공업이 이때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그런 좀 재미없는 흐름을 오래오래 가지다가 한번 터지면 크게 터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이후에도 또 그런 경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3차 파동을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3차 파동이 나오기에는 무리가 좀 있어 보이고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를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6개월 동안 뭐 매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재미없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그때 사실은 이런 폭 자체가 한 40% 정도였습니다. 이때도.
그래서 저점, 고점 잘 집어내시면 그런 흐름을 잘 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40%까지도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두산중공업 주주분들은 이전에도 뭐 거의 100%까지도 좀 수익을 내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40% 가지고는 좀 재미없죠. 그래서 그런 수익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네, 조금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또 매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피 자체에서 지금 개인 매수자 빼고는 다 매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별로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모펀드와 연기금도 또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매수를 하다가 또 매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자체는 썩 좋진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잔고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높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주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또 보시면 올랐습니다. 1490만 주까지 올랐고요. 거의 1500만 주까지 지금 증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높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1번은 이제 공매도 대차가 높다. 계속 높게 유지가 되고 2번은 7월 21일에 6,600만 주가 풀리면서 주당 순이익이 감소를 한다. 떨어진다. 그 다음에 3번은 이미 시세를 준 이후에 그런 원자력 소스나 그런 소스들이 이제는 하반기 말이나 2022년쯤에 본격화되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하반기 말쯤에나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네 번째는 코스피의 그런 실적주들이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대형주 위주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좀 이탈하는 경향이 있다. 코로나19가 퍼지면서 코로나 관련주로 지금 투자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니면 2차전지가 지금 다시 한번 각광을 받으면서 2차전지 소재 관련 음극재나 양극재 그런 관련주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거 있죠. 그런 주식들은 제가 집어내지는 못했지만 뭐 저보다 빨리 집어내신 분들은 미리 투자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주식들이 올라가는 애들이 지금 계속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전체적인 증시는 버티는 듯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보던 그런 종목들은 하락을 하고 있는 게 맞고요. 그런 특정한 종목들만 좀 올라가는 애들만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좀 증시 차트 자체가 조금은 잘 버티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미 하락을 시작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중공업은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시간을 좀 가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좀 찝찝하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이제 매일매일 한번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100% 정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흐름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요. 이런 흐름은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외국인 추적 물량보다 조금 더 많이 매도가 되었고 어제도 126만 주가 잡혀 있었고요. 합쳐서 계속 3일 연속 매도한 것 같고요. 대차 잔고는 뭐 4,900만 주 정도에서 유지가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보유율은 7.8%. 이제는 이틀 뒤에 상장되는 거기에 대해서 이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며칠 전부터 조금 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 그런 흐름을 보았을 때는 썩 좋은 흐름으로 갈 것 같진 않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차트 흐름 다 봤고요. 소식 하나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청정 암모니아 연료 수소 터빈 개발, 이렇게 얘기 나왔고요. 두산중공업이 이제 수소 터빈 개발을 하면서 포스코와 손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와 두산중공업이 청정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 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하고요. 이제 두산중공업이 가스터빈을 국산화하기 위해서 2022년이죠. 그때 2023년이었나요? 김포열 병합발전소에 대해서 가스터빈 실증을 하고요. 그 가스터빈 개발에 성공하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이런 수소 가스터빈과 같은 그런 흐름들을 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지금 가스터빈 사업까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포스코 자체가 지금 청정 암모니아죠.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HMM, 여러분들 뭐 두산중공업과 HMM을 같이 투자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따로 HMM도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HMM이 이제 청정 암모니아를 운송하면서 포스코와 또 협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모니아 관련해서 탈석탄의 그 핵심 소재로 지금 또 주목을 좀 받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 암모니아를 이용한 이제 발전 기술 개발까지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서서히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의 그 방향 전환이 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와 두산중공업까지 엮여 있고요. 두산중공업 이외에도 포스코도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이 지지가 된다면 확실히 미래를 보았을 때는 주가 추가 상승이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는 포스코, 두산중공업과 이제 비대면으로 이렇게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수소를 연소해서 터빈을 가동하는 발전 기술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암모니아를 분해해서 나온 이제 수소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수소 가스터빈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수소를 태우면 결국엔 물이 나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네, 청정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환경적인 에너지고요. 아주 저는 두산중공업이 여러 방면으로 지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다. 비전이 아주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뭐 10가지 정도의 그런 호재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또 수소 가스 터빈에 대해서 포스코와 협력하는 것까지 추가가 되었네요.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내년부터 원자력, SMR, 뭐 풍력, 가스 터빈, 그 다음에 뭐 해상풍력, 네, 폐배터리 에너지, 뭐 그렇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전만 본다면 주가는 바로바로 좀 반영이 되어서 확 올랐으면 좋겠지만 주식이라는 게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때를 기다리시고요.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들고 계시고요. 네, 여유롭게 그냥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정도로 하고 마치고요. 증시 흐름 자체가 지금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단기간에 좀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기 투자 종목에 대해서는 뭐 크게 움직일 필요는 없고요. 단기간에 이제 좀 가격대가 높게 들어가신 분들,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대응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